되겠죠. 재산세. 자, 그럼 먼저 화면상으로 한번 볼까요? 첫째 특징. 자, 재산세는 뭐가 된다? 지방세. 지방세면서 뭐가 되느냐? 요거 잘 따져봐야 되죠.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특광도세라 얘기하고, 좀 전에 등록면허세는 도구에서 걷는다 그래서 도구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과거 필요 없어.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걷는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시군 구세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지방자치단체끼리 논아가는 거예요. 하나 따져보죠. 경기도 남양주시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세금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논아가는 거예요.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몇 번 걷어요? 한 번. 한 번 걷으니까 취득세는 도에서 가져다 쓰자. 도 예산으로 쓴다. 그래서 취득세는 도에서 걷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는 뭘 먹고 사느냐? 너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걷어서 사용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조세정책이야. 논아갖기 하는 거야. 해서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가고 재산세는 기초단체가 가져간다. 똑같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아파트다. 똑같아.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특별시. 재산세는 어디서 쓴다? 강남구. 그래서 강남구의 예산 수입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종부세도 그렇고. 그래서 또 뭐가 있느냐? 강원도 영월군의 아파트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서 가져다 써요? 강원도. 재산세는 어디서 쓴다? 영월군에서 갖다 쓴다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 군, 구청에서 쓴다. 그래서 시군구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끝. 그런데 서울만 달라요.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이면은 25개 구가 있어요. 구청이 25개. 여기에서 걷으니까 구세가 되는데 걷어가지고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이걸 섞어가지고 나누기 25. 나누기 25에서 구청으로 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 좀 그렇지만 예산이 적은 데다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합니다. 서울만 그래요. 나머지는 다 시, 군, 구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군 구세다. 끝. 이러면 되죠. 여기만 먼저 공부해봐요. 취득세 어디에서 걷어간다? 경기도청에서. 재산세는 어디서 갖다 쓴다?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실질 과세 원칙이다 하는 게 있는데 실질 과세 원칙은 뭐냐? 공부상의 등재 현황이다. 공부상이라는 건 등기부상에 올라간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상으로는 농지야. 농사 짓는 땅. 근데 사실상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그러면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농지면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야. 농지는 세제상의 혜택이 많습니다. 세금이 싸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어. 그럼 농지가 아니야. 벌거벗은 땅, 나대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세금이 비싸죠. 그래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 다를 경우에는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의 현황. 얘가 과거에 기출문제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공부상의 현황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항상 두 개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그럼 국민들은 뭐야?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오죠. 일일이 국민들을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국민 여러분, 1년 중에 하루 기준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요 날짜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내야 됩니다. 요 날짜에. 따라서 과세 기준일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근데 6월 1일 날 재산이 없어. 5월 말에 다 팔았어. 6월 1일에 재산이 없어. 그럼 올해 재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6월 1일 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6월 1일 날 없으면 재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항상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보통 징수다. 고지서 날라오죠. 요 내용들은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 자, 이러한 것이 여러분 교재 380쪽 보죠. 재산세 총설 1번 의 나와 있죠. 의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미리 합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물건만 재산세 냅니다. 요 5가지를 좀 이따 하겠지만은 써놓을까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은 과세 대상이라 하는데 5개뿐이 없습니다. 뭐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만 재산세 내요. 그럼 시험에 단골 메뉴 뭐가 나오냐? 자동차. 자동차는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내는 거죠. 세금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단골 메뉴로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성격, 1번의 밑줄 보유세. 글자 그대로 사회에서는 보유세라고 그러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 이걸 보유세라 하는데 첫째 줄 맨 끝에 괄호 밑줄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나머지 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세권자, 과세권자 양괄호 1번 밑줄 납세지 관할 시, 군, 구세라고 얘기했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군 구세다. 거기에 하나가 빠졌죠. 괄호 열고 특별시세 구세 괄호 닫고 특별시세 구세 괄호 닫고 서울만 특별시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특구세다. 특별시세 구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놈 얘기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 서울만큼은 특별시세 구세가 되더라. 끝.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납세의무자인데요. 자, 화면을 보죠. 납세의무자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있어요. 지문에 힌트가 나와. 공유재산, 공유, 공동소유. 그럼 공동소유면 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 그 여러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분이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갑이 70%, 을이 30% 지분이 있더라.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소유자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납세 의무자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을 지분이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 지분권자라 얘기합니다. 공유의 뜻을 알아두세요. 공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소유. 공동소유면은 각자의 뭐가 있을까? 지분이 있겠죠. 지분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지분권자라 얘기한다는 것. 그런데 시험에 단골 메뉴. 그런데 지분의 표시가 없대. 지분의 표시가 없다는 건 서로 같으니까 없는 거예요. 다르면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서로 지분이 같다 다르다 같다가 되는 거죠. 해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어떤 것으로 봐? 균등한 것으로 본다는 것.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 해서 알아두셔요. 공유다 그러면 미남 배우 이름이 아니라 공동소유가 된다는 것. 공동소유.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잘 봐야 돼요. 여기 단골 메뉴인데 여러분이 알아두실 때 이따가 자세히 배웁니다만은 알아두세요. 자, 주택이에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뭐예요? 건축물이 있죠. 그럼 여기서 명심하셔요. 제일 먼저 부속 토지라는 말. 어이구, 죄송합니다. 부속 토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요거예요. 여러분 집, 주택이다 그러면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면 안 되겠죠. 만약에 건축물만 주택으로 본다면은 출근할 때 비행기 타고 가야 돼. 퇴근할 때 낙하산 받고 떨어져야 돼. 그래서 주택이라 그러면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필요하겠구나. 그 땅을 부속토지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속토지는 건물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야. 그럼 얘가 있어야 입구 출구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해야 된다.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마음씨도 착하셔. 괜찮아요, 괜찮아. 뒤통수 나오도 되잖아요. 고마워요. 참 저분은 배려심이 너무 좋아. 그죠? 주변에 악마들이 많아서 그래. 공부하기가 안 남겨놔. 그래서 그런 거죠. 미안해요, 이런 소리에서. 그렇지. 좋은 말하면 인기, 나쁜 말하면 악마. 공부하는 걸 질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대신 저런 분들이 합격을 하면은 사업성은 굉장히 좋죠.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죠? 자,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얘는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게 아니라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한다? 건축물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그럼 잘 봐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갑이야. 토지의 소유자가 을이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소유자가 몇 사람이야? 두 사람. 납세 의무자 몇 사람? 두 사람이야. 이건 다 아니까 출제가 되지 않고 세금을 몇 번 계산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소유자가 두 사람이라고 해서 따로 세금을 계산하냐? 아니야. 왜?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해. 따라서 재산은 하나야 주택 하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재산세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은 소유자는 두 사람이지만 물건은 하나야. 다 뭘로 보는 거야?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필요하죠. 요거를 주택에 포함해.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서 주택에다가 세율,
주택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두 사람이지만 세금은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왜?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해? 주택에 포함하니까. 그럼 시험에서는 따로따로 하면은 틀린 지문이야. 주택에 대한 이렇게 하나로 나오면 옳은 지문이 돼요. 그래서 산출하니까 100원 나왔다. 세금은 한 번 계산하고 나온 세금을 두 사람에게 안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안분. 그럼 금액을 두 사람한테 안분을 하는데 안분이란 뜻은 나눠준다는 얘기야. 나눠줄 때는 무엇 비율대로냐? 시가 표준액 비율이다. 요건 아직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둘 건 요거야.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소유자가 두 사람이지만 세금은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것. 두 번 계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걸 지분 쪼개기해서 소유자가 50명이다. 그러면 세금을 50번 계산해야 돼? 아니란 얘기야. 항상 세금은 재산인 하나야. 주택이니까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사람 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주택의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세금만 계산하라 이게야.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나온 세금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눠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물건은 하나. 주택으로 계산하고 나온 세금을 나눠준다. 안분한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눠준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강조합니다.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이건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알아두면 앞으로가 편하다는 얘기야. 말 이해 가시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잘 봐야 돼요. 자, 의제납세 의무자. 의제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걸 이해하면 편한데 아주. 첫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야. 원칙. 그죠? 그럼 의제납세 의무자다. 의제납세 의무자다 하는 건 뭐냐? 납세 의무자가 뭐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 가진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야. 예뿐이 없어. 그런데 의제라는 것은 간주라는 말과 같이 쓰여. 앞으로 많이 나와요. 얘는 뭐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로 간주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끝. 근데 아니더라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가 어떤 때냐? 지문에서 힌트가 다 나와. 답 찾는 거 쉬워. 볼까요? 첫째, 매매. 매매가 뭐죠? 매매? 내가 질문한 거 맞나?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 얘는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라고 그러고 얘는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그래. 사고 파는 걸 뭐라고 그런다? 매매라고 그러죠. 이해 가셔? 그러면 매매가 됐을 때 개인 간의 매매는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여러분이 신고를 해줘야 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가야 돼. 이해가요?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은
누구한테 앞으로 재산세는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돼?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사실상의 소유자, 사실상의 소유자을 매수인이 되겠죠. 근데 얘도 신고 안 하고 얘도 신고 안 했어. 그럼 신고를 안 했으면은 매매가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한테 날라가? 에?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그럼 서로 신고 안 했어. 매매가 됐는지 몰라.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가야 되겠지. 신고 안 했으니까 공부상으로 누구 걸로 돼 있어? 매도인이란 말이야. 따라서 신고를 안 했으면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 그러니까 신고 여부에 따라 소유자를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 이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거. 매매를 했으면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 신고하면은 누가 돼? 사실상 소유자니까 얘는 시험에 안 나와. 왜? 원칙하고 똑같으니까. 이해가나? 그럼 신고 안 했을 때가 나오죠.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만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요 그림은 이해가요? 아니에요. 많이 준비해놨어. 천천히 기다리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종중. 자, 이 그림이 뭐죠? 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이 산에 원래 김씨 문중 거야. 근데 종중 건데 재산은 종손 개인 걸로 등기를 많이 해놔요. 종손으로. 이게 김갑순 개인 명의로 돼 있어. 그럼 사실상에 누구 거야? 종중 거야. 근데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이걸 갖다가 김갑순이가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종중 거야. 종중 재산인데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종중 거야. 라고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밝혀지겠지.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보낼까? 김씨 문중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가시나? 신고하면 밝혀졌어. 그러면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가야 돼. 누구? 종중한테 보내야 돼. 근데 얘는 안 나와. 왜? 원칙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종중 건지 개인 건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누구 걸로 돼 있어? 김갑순 씨로 돼 있지. 그럼 고지서를 누구한테 보내? 김갑순에게 보낸다는 얘기지. 따라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즉 개인한테 보낸다. 똑같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원칙이지만은 아닌 사람이 될 때도 있다. 어떨 때? 신고 안 할 때. 이해가셔? 아니야. 또 준비했으니까 걱정 말아요. 상속이 나와요. 상속 보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일남이가 야, 나 아파트 받았어. 신고했어. 아파트 받았어. 신고했어. 그러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일남이가 되겠지. 또 준비해놨어. 이남이가 상가 건물 상속받았어. 야, 이 건물은 내 거야 라고 신고했으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가 된다? 이남이가 되겠죠. 이해가요? 아니야. 또 준비했어. 삼순이가 땅을 받았어. 야, 이 땅 내 거야 라고 신고하면은 이 땅에 대한 건 누가 납세 의무자죠? 삼순이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나? 그래서 내가 뭘 받았어 라고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말로 상속인 각자들이 되는 거지. 오케이? 두 사람은 상속이 뭔지 아나? 상속이 뭔지 아나? 뭐야? 내려오는 거. 그럼 올라가는 것도 있나? 표현을 잘했네요. 내려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에다 쓴 거야.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죠. 원칙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신고를 안 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누가 뭘 상속받는지 몰라. 그럼 원래는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가야죠. 근데 공부상의 소유자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뭐가 되느냐? 어차피 재산은 상속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따라서 상속받을 사람 중에서 대표자에게 보내. 대표자를 뭐라고 그러냐? 주된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지만 상속만큼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대표자. 요거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민법을 적용해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라는 것 제일 누구냐? 배우자야. 배우자가 1.5, 자식들은 1대 1대 1이에요. 자식들은 똑같아 지분이 1대 1대 1. 배우자, 어머니만 1.5. 지분이 커요. 근데 상속 지분이 둘 이상이야. 큰 사람이. 배우자가 둘, 엄마가 두 분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령별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 지분이 1.5 제일 커. 배우자가 두 분이다. 나에게 어머니가 두 분 이상이다. 두 분 이상이야. 이럴 경우에는 연장자 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실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 한 번만 가시는 게 아니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민감해. 요즘 사람들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내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여러 명이라는 말은 자식들이 여러 명이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연장자니까 누구한테 보내죠? 장남 걸로 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장남 이러는 이유가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똑같이 1대 1대 1이지만 연장자 순이니까 장남이 대표자가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셔? 요거는 공무원 시험에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공인중개사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매매가 나왔으면은 신고 안 했다, 공부상이다. 요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게 시험 문제야. 또 보면은 종중재산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또 상속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지만은 신고 안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납세 의무자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이해는 가셔? 아니야?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요거는 그냥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그림 그려볼게요. 자, 국가 소유야. 요거를 개인이 사용해. 그림. 국가 거야. 개인이 사용하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연부, 매매, 계약. 이렇게. 연부는 뭐냐? 할부야, 할부. 그러니까 국가재산을 개인이 할부로 계약 맺었어. 내가 살게.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는 팔기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매도계약자라 그래. 할부가 아니면 매도인이 되겠지. 할부니까 잔금 아직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약자 신분이 되겠지. 개인은 매수계약자야.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국가 거를 개인이 사용을 해. 사용을 하는데 국가 거는 항상 과세, 비과세, 비과세야. 국가는 세금 안 내. 근데 개인이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해. 무상은 뭐야? 공짜. 그럼 따져봐. 개인이 국가 걸 공짜로 쓰면 사용하는 사람이 미안해, 안 미안해? 여기서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 하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로 쓰면 미안한 거야. 여러분은 미안한 줄 모르고 사니 어떻게 하면 좋아? 돈 주고 쓰면은 안 미안한 거야. 일단 그렇게 정리 내려. 그럼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국가 거라서 비과세지만 개인이 공짜로 쓰면 미안하잖아. 공짜로 쓰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누구야? 매수계약자라 이게야. 이해가요? 아니야, 또 하나 준비했어. 이번에는 유료로 사용했어. 대가를 주고 정당히 사용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돈 줬으니까. 안 미안하면 네가 내.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되죠?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 대화 나눠볼까요? 어릴 때 싸워봤죠? 괜찮아, 우리끼리. 남자는 싸워지면 친해지는 거예요. 대신 남자는 코피 터지면 지는 거 아니야. 그죠? 참 추억이 새롭네요. 여자는 머리카락 많이 뽑으면 이기는 거고. 그럼 친구랑 싸웠어. 친구랑 친한데 싸울 일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럼 싸우면서 내가 친구 코피 터뜨렸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짜장면 살게. 그렇게 안 하나? 미안한데도 그냥 도망가? 아니야, 미안하니까 내가 밥 살게. 근데 요번엔 내가 터졌어, 코피.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야, 오늘은 네가 밥 사. 이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대화, 이거 예를 들면 참 좋은 예인데, 미안하면 내가 살게. 안 미안하면 네가 사. 이것만 세법에 살면 돼.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이거야. 사용하는 사람이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반대 다음 주에. 개인이 사용해. 공짜면 미안해. 공짜면 무조건 미안한 거야.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매수계약자.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해. 돈 줬으니까. 야, 그럼 네가 사.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돼? 비과세가 된다는 것. 미안해, 안 미안해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을 얘기합니다. 끝. 불안해? 그래, 여러분 한번 괴롭힙시다.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미리 할게요.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 이거의 반대. 국가가 사용하는 거야. 국가 경영에 내 땅이 필요하다 이거야. 똑같아. 누가 사용하는 거야? 국가. 그리고 개인 소유니까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겠지. 이걸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해. 국가가 공짜로 쓰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미안해, 내가 낼게. 내가 누구야? 국가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비과세. 그런데 국가가 유료로 사용을 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가 내. 네가 개인이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두 가지 말 뜻 이해 가시나? 너무 어려운 걸 설명해 줘서 그런가? 아니, 얘는 다음 주에 배울 거거든. 오늘 미리 배울 때 같이 하면 좋잖아.
왜? 어려우면 뭐해? 다 잊어먹을 거. 그래서 세법에는 이거예요. 미안해 안 미안해만 알면 돼. 미안하면은 내가 낼게. 안 미안하면 네가 내. 그것만 알면 쉬워요. 그림을 그려서 하니까 좀 낫지 않아요? 됐어.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볼게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나왔어요. 무상으로 사용하면은 내가 낼게. 나를 뭐라 그런다? 매수 계약자. 미안하니까. 만약에 유료다 그러면 안 미안해.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이게 시험의 포인트야. 누가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유료냐 무상이냐. 이게 포인트가 돼.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뭐냐? 미안해 안 미안해 이것만 알면 돼. 우리 정리해볼까요? 자, 미안하면 뭐라 그러죠? 세법에서 내가 미안해. 그럼 내가 낼게 그래. 안 미안해. 그럼 뭐라 그래? 네가 내.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이렇게 설명 요령 있게 해드리 뭐해? 안 미안하고 미안하고 이걸 모르는데 그거 판단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채비지, 보류지, 다른 과목에서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간단히 해볼게요. 채비지, 보류지라는 건 환지, 땅을 바꿀 때 사용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비용,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법에 의해서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돼. 갑이, 개인이. 근데 사업비용을 돈으로 내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땅으로 야, 이 땅으로 퉁치자. 그럼 이걸 환지를 안 해주고 잠깐 대기, 보류, 이런 보류지야. 그럼 보류지, 채비지로 보류지, 채비지로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줍니다. 그럼 이 보류지는 누가 소유자가 돼? 현재 사업시행자 명의로 돼 있는 거야. 개인 토지를 사업시행자한테 넘긴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누가 보유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매년 재산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가 나왔다.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내는 거예요. 자세한 보류지, 채비지는 뭐 1월 달에 또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소유자가 행방불명. 자, 땅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를 찾으려니까 주소에 가봐도 그런 사람 없고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대. 그럼 사람은 없어졌어도 땅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재산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재산이 있는 곳, 토지의 소재지를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 고추농사. 반가워서 당신이 갑이라는 사람 맞아요? No, 나는 을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데 이 갑 소유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을의 신상명세를 적어와.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꼭 전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놀래니까. 야, 을아, 아까 갔던 공무원 누군데요?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갑이 어디 있나 모릅니다. 근데 그 재산을 당신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산세는 당신이 내야 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신이 내세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 아닐까?
그럼 을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장님 최고야. 어떤 사람은 세금 내 것도 아닌데 세금 내니까 나빠요. No, 사장님은 역시 달라요. 반장님 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분 좋아서 대출 받아서 세금 내야 돼. 날아갈 것 같아. 왜 그러냐? 이제 비로소 국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사용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민법상의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 지난 농약 산 거 사진 찍어놓고 영수증 갖고 있고 이걸 갖다 다 보관해 두면은 나중에 민법상의 시효 취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점유물에 관한 것,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거 소유자가 있지만 행방불명이 됐다, 이 표현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표현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행방불명됐어. 그럼 누구한테 재산세 거둘까? 사용하는 사람,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다 그러면 위탁자가 되는데,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너무 내가 부동산이 많어, 관리하기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을을 찾아가 계약을 맺죠. 야 을아, 내 건물 3년간 네가 좀 관리 좀 해줘. 그러면 수수료 넉넉히 줄게. 요걸 신탁 계약이라 그래. 신탁이 뭐야? 믿고 부탁하는 거야. 맡기는 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위탁자라 그래. 부탁했다 이거야. 얘는 오케이, 부탁을 받았다, 수탁자라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세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탁 그러면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가 주인이야, 주인. 그럼 건물 살 때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가 내야 돼요. 그럼 수탁자는 뭐냐? 관리인이야. 요거는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수탁자가 재산세 낸다 이러던 것이 모든 건 주인이 내. 취득세도 위탁자, 재산세도 누가 낸다? 위탁자가 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얘가 주인이니까. 그럼 수탁자는 뭐야? 관리인이야, 관리인. 요거 개정이 됐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거야.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근데 올해 출제가 안 됐어요. 내년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위탁자로 개정이 된 것. 주인이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간단해요. 취득세 때 배웠어. 수입하면 누가 내야 된다?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이다 그랬으면은 마지막 9번은 올해 22년도 내년부터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끝.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자. 올해 시험에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원칙 마무리해 보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만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한 번 이렇게 2번인가 나온 적이 있죠.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또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만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럼 나와 있는 게 380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양괄호 2번에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기억 밑줄, 공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의 밑줄, 지분권자.
공동 소유면 지분이 있는 사람이 세금 내야죠. 보세요. 이 두 분이 공동 소유했어. 나는 아무런 지분이 없어. 그럼 나는 심심한데 나도 재산세 내려갈까? 아니죠. 지분이 있는 사람만 내는 거야. 지분의 뜻은 이해가요? 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몫이라고 얘기하죠. 목. 죄송합니다. 괜히. 그래서 몫이 있는 사람만 세금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괄호 밑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균등 같다고 의제는 간주한다. 같다고 간주한다. 그 다음에 니은 밑줄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옆에 밑줄 주택부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두 번째 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매매. 요건 포인트만 찾으면 돼요. 매매가 됐는데 뒤에 밑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된다 밑줄 공부상의 소유자. 아까 설명한 거 기억나나요? 3번 동그라미 상속. 그 다음 첫째 줄 끝에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 괄호 안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가장 높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은 누가 된다고 그랬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옆에다 써놔요. 연장자, 시험엔 연장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밑줄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 종중재산이래.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으면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괄호 열고 개인 괄호 닫고 거기까지 써놓으면 좋겠죠? 공부상의 소유자 옆에 괄호 열고 개인 괄호 닫고. 5번 동그라미 국가. 국가재산이란 얘기야. 두 번째 줄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국가재산을 공짜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낼게. 나를 뭐라 그런다? 매수 계약자. 그렇게만 나오면 허전하죠. 밑에 빈칸에 유상, 유료 이렇게 해서 유료. 유료는 비과세. 유료 사용은 안 미안하죠. 안 미안하면 네가 내. 네가 누구예요? 국가. 국가면 뭐가 된다? 비과세. 없지만 시험에 중요한 거라서 막 첨가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잊어먹을 테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딴 거 볼 거 없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첫째 줄 뒤에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화살표 옆에 동그라미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 7번의 첫째 줄 끝에 채비지 보류지 밑줄.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명의로 돼 있다? 사업 시행자. 8번 밑줄 소유권 귀속의 불분명.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다 이거야. 그럼 누가 된다? 사용자. 동그라미. 9번은 내년에 신설안인데 오늘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 거기 나와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범위야.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이 안에 답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문에 힌트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 박스는 됐고요. 밑에 3번의 밑줄 과세 대상 토지 구분 나왔습니다. 이거 기절하는 단원이야. 제일로 어려운 단원이야. 준비됐나요? 원래 이걸 사실상 입문과정에서는 안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입문과정에 안 하고 싶어요. 했다가 여러분 다 가출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뒤로 넘어갈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1월 달부터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쨌든 과세 대상에 관한 건 우리 10분간 쉬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